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드론 작전 사령부가 결국 포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천시가 드론 작전 사령부 주둔에 찬성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은 여전했는데요. 네, 특히 주민들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해야 한다면 기존의 15항공단이라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식이 열린 포천 15항공단. 창설식이 열리던 시각, 포천 15항공단 맞은편에서는 드론작전 사령부 주둔 반대 범시민 걸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반대한다. 집회에는 지역 주민과 정치인 등 약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포천 지역 사회는 드론 작전 사령부의 포천 주둔을 반대해왔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약 70년간 국가 안보에 희생돼온 포천시. 지역 주민들은 군 주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주민 생활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천 지역에 자리를 잡은 드론 작전 사령부. 지역 주민들은 주민 합의 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을 결정한 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운영해야 한다면 기존의 15항공단을 이전하고 고도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이 포천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창설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천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포천 시민은 15항공단 이전과 고도 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포천 지역 사회는 군 당국에게 주민과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천과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자체가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지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건데요. 이 제정안에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 15곳이 명시돼 있는데 연천과 양주, 동두천과 포천이 포함됐습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12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원선 연천 구간이 오는 12월에 개통할 전망입니다. 연천구는 경원선 연천 구간의 공정률이 6월 말 기준 93%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설 주차장 공사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는데요. 최종 개통일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천구는 11월까지 종합시험 운행을 거친 뒤 12월 차질 없이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구는 경원선 개통에 맞춰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동두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동두천 하봉암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밤 12시 29분쯤 발생했으며 공장 내 벽면과 제습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은 제습기 주변에서 불이 난 흔적을 발견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생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올바르지 못한 예산은 심의할 수 없다. 의정부시의 올해 2차 추경에 대해 의정부시 의회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시는 긴축 재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지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시 의회 조세희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세희 의원입니다. 네, 의정부시가 지금 33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이콧을 하신 겁니까? 330억 원의 재원을 어디다 쓰는지 살펴보니 초과근무수당, 정군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84억, 버스 보조금 10억, 경전철 운영 보존금 72억, 폐기물 처리 위탁비 27억, 기타 사업에 114억을 사용하겠다고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시는 매년 지출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경전철 순신금, 폐기물 처리 비용의 예산을 알 수 있었음에도 12개월 중 6개월의 지출만 본 예산에 세워놓고 하반기 예산 세워놓지 않고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둘째, 민생의 예산은 없고 공사비나 시설비 투자가 많은 것. 셋째, 각 동별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동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넷째, 문화예술성 행사만 25억 증액한 것과 본 예산에서 개수 조정으로 어렵게 올린 예산을 집행부 스스로 삭감하는 것.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정원의 공무원 증원 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네, 의정부시가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 폭넓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시의회를 설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응만으로는 좀 미흡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전 안동광 부시장도 의회에 와서 사과만 하고 갔고, 김재원 부시장도 사과만 하고 가서 바뀐 것이 없이 회기를 연다면 올바르지 못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예산이 수정되어 다시 올라야 한다는 생각을 정담회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게 수반되지 않아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네, 예산 심의 오는 7일에 이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수의 반대가 없는 한 통과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네, 일단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처리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결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그 후에도 예결산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된다면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 한번 통과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었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기름값과 공공요금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네, 이달에는 추석 대목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주유소. 기름값이 싸다는 소문에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난 7월만 해도 1,500원대에 머물던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최근 1,700원대까지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운전자들은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대. 그 많이 올랐는데 그 올라온 거 뭐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뭐 15일에도 싸면은 싼 데다 세를 넣고 이래 합니다. 조금 멀어도 지금 반소이거든요. 여기까지 옵니다. 좀 멀어도. 훌쩍 올라버린 공공요금도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택시와 버스 등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됐고 전기와 가스요금 부담도 가구당 평균 4,000원 정도 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손병훈 씨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무섭습니다. 62제곱미터 규모 가게에서 8월에 청구된 전기요금은 74만 원으로 7월보다 40% 이상 올랐습니다. 더위로 인한 에어컨 사용을 감안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송 씨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오른 상황에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올라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40만 원 나오던 게 지금 74만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너무 가파라서 일단 가게 운영에 있어서 많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름값과 공공요금 등 무섭게 치솟는 물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1일 개막한 뚜르디엠지 국제 청소년 도로 자전거 대회가 나흘째를 맞아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제체육관부터 고성 통일안보공원 73.3km 구간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네덜란드 니콜라스 그롤룬 선수가 1시간 43분 58초의 기록으로 구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개인 종합에서는 핀란드 캐스퍼 보르멘스 선수가 9시간 50분 49초의 기록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고성 통일안보공원을 출발해 양구 종합운동장까지 122.4km 구간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도가 번식장에서 학대를 받던 개 약 1,400마리를 구출해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번 보호 조치는 한 동물보호단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보를 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제보를 받은 경기도는 현장에서 약 1,400마리의 개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학대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번식장 소유주에게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냈습니다. 경기도는 생존 동물을 보호시설별로 배치 완료하고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입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정치인들의 축사와 기념 촬영 등 불필요한 의전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오는 2023 밀락 맥주축제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전을 축소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시는 개회사, 축사, 내빈 소개 등을 지향하는 등 시민 중심의 문화행사를 위한 의전 최소화 지침을 정하고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가 노르웨이의 야전병인 노르메시와 노르웨이 한국전쟁 참전유품 13점에 대해서 경기도 등록 유산 지정을 추진합니다. 노르메시는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군이 지금의 동두천시 하봉암동 일대에 주둔하면서 군인 약 9만 명을 치료했던 야전병원입니다. 동두천시는 노르메시 목조 건축물 한 동과 현장에서 사용했던 수술도구 등 참전유품을 경기도 등록 유산 지정 신청했습니다.